그러면 이제 컴포즈 설정에서 여러 개 한 번에 끄고 켜는 거 해봤고, 컨테이너를 다시 다 끄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도커 환경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안에다가 지금 컨테이너 세 가지 돌고 있죠? 이렇게 각각 엔진X, DB, 와스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새로 리눅스 환경을 구축해야 된다고 했을 때, 또 이렇게 새로운 리눅스 환경입니다. 아무것도 없다, 기본적인 것만 있다 했을 때, 기존에 운영 중이던 서버로 돌리는 거는 한계가 있죠. 같은 역할을 할 서버를 도입한다고 가정하면은, 또 이 리눅스 안에, 어, 이게 리눅스니까, 얘는 이제 머신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죠. 머신이 추가된 상태인데, 어, 음? 새로운 머신을 추가한다고 하면은 이 안에다가 또 리눅스 설치하고 안에 여러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이런 애들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될까요? 이렇게 넣어주기 위해서. 얘는 이미 서로 다른 컴퓨터예요. 서로 다른 컴퓨터인데 도커 CP 이걸로도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때 여기서 처음 만든 이 환경, 이걸 만드는 과정은 도커부터 설치하고 또 뭐 기본 엔진엑스 이미지 다운로드하고 설정 파일 CentOS 환경에 복사하고 또 마운트 볼륨으로 연결해야 되고 귀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고로움을 덜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 있죠. 컨테이너. 얘를 이미지로 빌드 해가지고 내가 만든 환경을 이미지로 빌드해서 도커 허브에 올릴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잠깐 지우고 도커 허브에다가 이미지 파일 빌드해서 올려놨어요. DB도 있고 와스도 있고 도커 허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머신 여기 환경 만들 때 뭐 하면 될까요? 먼저 얘네가 도커 환경에서 돌아가는 거니까 이 안에다가 도커만 설치해주면 되겠죠. 도커 먼저 설치하면 되겠죠? 음.
그러면 이제 컨테이너, 그러니까 이미지를 실행했을 때 컨테이너가 돌아가기 위한 환경은 충분히 마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를 알아서 다운로드 하면은 되는 거고. 근데 이미지 다운로드하는 명령어 입력할 필요 없이 컴포즈 파일을 또 하나 새로 만들고 그 컴포즈 파일을 실행하면은 얘네들 다운로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모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도커를 사용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빌드하고 도커 허브에 올리고, 여기는 도커 허브라고 좀 따로 표시를 할게요. 음, 편하죠? 도커를 이용하면 어차피 처음에만 잘 하면은 그 뒤로는 그냥 든든하니까. 어떻게 보면 국밥 같은 거죠, 국밥. 그러면 어, 지금 이미지를 빌드하고 도커 허브에 올리는 것까지 진행하고, 음, 새로운 리눅스 환경을 만들어서 연습하는 거는 실습 때 할 거니까 지금 해야 되는 거는 이미지 빌드하고 지금 사용 중인 CentOS에 이미지를 다운로드하는 거 해볼 건데 그건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빌드하는 거 할 건데 하게 되면은 리눅스 서버 환경이 어떻게 되든지 도커만 있으면 일일이 작업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컴포즈 파일 있죠? 그것도 구글링 해서 만들면 돼요. 아니면 뭐 소페이지 있는 거 가져다 써도 되고. 우선 도커 이미지 파일 만들기 위해서 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도커 파일이라는 실제 파일을 만들어서 그걸 사용해서 이미지 제작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실행 중인 거, 실행 중인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이미지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어떤 식으로 작업하냐면 그 이제 도커 파일이라는 거를 만듭니다. 도커 파일. 이거를 만들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커 컴포즈 얌을 이것처럼 스펠링 지켜야 됩니다. 이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이름을 쓰는 파일을 만들어요. 이 파일에다가 입력을 해 줄 거예요. 그래서 보통 도커 파일 제작해서 이미지 만들고 그 이미지 사용해서 컨테이너를 실행하고 또 작업 진행하다가 실행 중인 컨테이너를 다시 이미지로 만드는 방식을 사용해 가지고 그 변경된 내용을 저장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미지 생성 그리고 그러면 컨테이너가 되죠. 작업이 진행된 컨테이너 이미지로 다시 생성 한 다음에 변경사항 적용된 상태의 이미지 도커 파일을 만들고 기본 이미지 만들고 다운로드 해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작업 내용은 뭐 컨테이너 실행 환경에서 어떤 내용을 건드리면 그 파일에도 변화가 생기는 거죠. 지금까지는 마운트 볼륨을 활용하기 위해 복사해서 옮기고 연결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해당 컨테이너가 가진 그 변환 파일까지 다시 빌드하면 되니까. 그러면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미지를 다운로드해서 실행하면 알아서 바뀌어 있는 설정이 들어가 있는 거고 이런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우선은 워크 폴더에다가 도커 파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도커 파일.
바로 만들기는 좀 그렇고, 지금 여기에 결과적으로 그 이미지를 빌드해야 되는 거는 세 개죠. 여기는 뭐 PHP FPM이라고 하고 따로따로 빌드해야 됩니다. 이미지로 만드는 작업. 근데 여기서는 분간되어 있지 않죠? 뭔가 그냥 폴더로 나뉘어져 있기는 한데 뭔가 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폴더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나중에 해야 할 때는 워크 폴더 안에 또 다른 폴더 만들고 그 안에다가 이제 관련된 것들끼리만 도커 파일 관련된 이름으로 만들고 그 안에서 또 나누면 되고. 오케이. 그래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워크 안에다가 도커 파일. 이 도커 파일 안쪽에도 문법 정해져 있어요. 자, from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거 무슨 뜻일까요? from은 도커 파일을 처음 만들 때 기준이 되는 게 있어야 돼요. 자, 이 도커 환경 안에 컨테이너가 있다고 하면은 자, 이렇게 컨테이너가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이 컨테이너는 일종의 OS 역할 하는 거 아시죠? 데비안이라는 별도의 OS 취급을 받고 얘네는 서로 독립된 공간으로 서버를 돌릴 수 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준을 잡아줘야 됩니다.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기준을 잡는 건데 보통 어떤 식으로 하냐면 도커업으로 가보죠. 여기서 엔진X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나오는 거 있죠? 오피셜. 자, 이거를 다운로드하고 사용하면 이 이미지 파일이 가지고 있는 용량이 있어요. 이미지 하나를 운영체제로 취급한다고 했는데 그 이미지를 런으로 해서 실행하면 컨테이너가 되는 거죠. 이게 프로그램과 프로세스의 개념이었고 대략 이 이미지가 가진 이 엔진X의 경우는 한 180인가? 200인가? 이 사이쯤에 됩니다. 메가바이트. 근데 자, 이거는 이미지 쪽으로 보면은 굉장히 큰 용량입니다. 이미 남들이 만든 기본 세팅이 된 엔진X를 써야 좀 더 쉽게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몇 메가였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엔진X 얘가 대략 180 메가바이트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환경을 구축한다 했을 때 비어있는 OS는 안 써요. 아니 다시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거는 안 씁니다. 비어있는 OS를 다운로드하고 그 안쪽에다가 그 안쪽에다가 내 기준으로 쌌습니다. 이게 아마 비어있을 때는 한 8메가? 그쯤 되는데 용량이 8메가랑 180메가 상당히 크죠. 비어있는 걸 기반으로 시작하고 그 안에다가 이제 구축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어있는 상태에서 하기에는 어렵죠. 완전 이해를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몰라도 네. 하여튼 그래서 오피셜 붙은 거 이거를 기준으로 할 겁니다. 그걸 적는 게 프롬이고
nginx 그 다음에 run. 자, run은 실행인데 실행할 건데 컨테이너로 실행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다른 개념입니다. 그냥 명령어로서 실행해라 그 정도예요. 그래서 run 다음에는 이제 명령어를 쓰는데 이 명령어는 이 대괄호 안쪽에다 쓰면 됩니다. 그래서 nginx 컨테이너를 실행할 경우 필요한 폴더가 있죠. 뭐 웹노트 폴더라든가. 그러면 뭐 새로 만들어야 되면은 그 만드는 거에 대한 명령어가 있겠죠. 뭐 mkdir 이런 명령어를 쓰면 됩니다. 대신에 쌍따옴표로 감싸서 그러면 mkdir 하고 p 옵션 주고 뭐 이런 폴더 여러 번 계속 경로를 쭉 쓰는데 이 명령어는 공백을 기준으로 나눠서 써요. 웹의 사이트 1에 퍼블릭 이걸로. 그래서 이 지시어가 정상적으로 실행된다면 폴더를 만들 거예요. 명령이 실행되는 거니까. 그다음 카피. 자, 이거는 복사인데 자, 카피를 이용해서 CentOS 환경에 있는 설정 파일을 nginx가 다운로드했다. 그러면 자동으로 만들어진 폴더에 복사해서 넣겠다라고 보면 돼요. 이 뒤에다가는 이제 폴더 경로를 쓰면 되고 마운트 볼륨 대신에 복사해서 넣는 과정을 도커 파일 안쪽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nginx의 conf.d. 그래서 이 폴더 안에다가 이 폴더 안에 있는 default.conf랑 뭐 biost.conf가 있겠죠. 그 파일을 여기다가 etc의 nginx의 conf.d에다가 여기로 옮길 거고 앞에 경로, 뒤에 경로. 그래서 이 뒤에 경로는 nginx 이미지가 실행됐을 때 만들어지는 설정 파일 경로입니다. 그래서 마운트 볼륨 할 때 경로 그대로 쓴 거예요.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지만 이 절대 경로로 써져 있잖아요. 도커 파일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곳이 워크 폴더죠. 그러면 여기 앞에는 날리고 점으로 써도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가능합니다. 현재 폴더 워크에서 nginx로 들어가고 nginx에서 conf.d 안에 있는 파일을 nginx 이미지가 실행돼서 만들어지는 컨테이너 안의 경로에 복사해서 넣겠다는 거예요. 그런 설정입니다. 그래서 마운트 볼륨 연결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가지고 있을 거니까. 그리고 마운트 볼륨을 2개 걸었으니까 이것도 당연히 2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다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 퍼블릭은 폴더 만드는 명령 이걸 지시했죠. 이걸 할 수 있는 이유가 이 명령어를 써가지고 만들어지면 CentOS 환경에 있는 걸 여기에다가 복사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러면 CentOS 환경에서 루트 기준으로 도커 파일이 있는 게 아니라
홈 디렉토리 안에 워크 안에 도커 파일이 존재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절대 경로가 안 되겠죠. 이렇게 저장하고 나가고. 도커 파일 만들어졌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파일을 옮길 건데 뭐 옮기지 않아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웹을 여기로, 루트에 있는 웹을 워크 안쪽으로, 그러면 이 안에 웹이라는 폴더 생겼죠. 그리고 웹으로 들어가면 사이트 0123 지금까지 만들어놨던 게 다 있습니다. 사이트 1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 안에는 구구단.php 이 파일이 있고, 이 안에 있는 파일까지 그 컨테이너 안으로 복사되는 거죠. 그럼 다시 홈으로 갔다가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도커 파일이라는 거는 이 경로 있죠? CentOS 안에 위치하는 이 경로에 퍼블릭 안에 있는 파일이랑 conf.d 안에 들어있는 이 파일이 들어있으니까 쓸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작업 중이던 환경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새로운 환경에서 똑같이 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이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있다고 해도 이 안에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 아무것도 복사되지 않아요. 환경을 구축한 상태에서 도커 파일 만들어서 이미지를 빌드하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빌드하면 이미지 다운로드 할 때 이미지에는 복사된 결과물이 들어있으니까. 스냅샷 찍는 거랑 같은 거예요. 이런 빌드가 컨테이너에서 작업을 거친 뒤에 이미지로 찍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설정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해당 이미지는 현재 상태를 저장하고 있으니까 뭐 도커 허브에 올라가고 다른 환경에서 이미지 다운로드 하면 이미 설정된 상태를 다운로드 하게 돼요. 마운트 볼륨으로 동기화하고 뭐 기본 엔진엑스 다운로드 해서 뭐 또 파일 복사하고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도커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는 해야 되죠. 그래야 이미지 편하게 빌드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도커를 사용할 때 이 첫 단추만 잘 꿰면 그 뒤로는 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만들었으니까 빌드 해야죠. 빌드는 이미지로 만드는 거고 실제로 도커 허브에 업로드 하는 거랑은 달라요. 우선 이미지로 만들겠습니다. 그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보자면 여기 사이즈 보이죠? 엔진엑스가 187메가, PHP는 281, 마리아DB는 404. 이게 올해 초에는 엔진엑스의 경우 148인가? 146메가인가 그랬어요. 근데 좀 더 커졌습니다. 빌드 하는 거는 도커 빌드 -t 엔진엑스부터 myNginx 1. 자, 이거는 이름이에요. 이름은 여러분들 선택이고 내가 빌드할 이미지의 이름을 정하는 건데, 자, 이 뒤에다가
콜론 찍고 태그까지 쓰면 되고, 그리고 이름에는 대문자 들어있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대문자 넣어서 빌드하게 되면 인밸리드 태그라고 떠요. 유효하지 않는 태그라고. 그래서 또 이제 must 이런 것도 뜰 건데, must be 로어케이스? 반드시 소문자로만 써야 한다. 어퍼케이스가 대문자니까. 이미지를 직접 빌드해서 만들 때 이제 이 태그 부분에다가 보통 버전 번호를 써요. 버전 번호 1.0. 맨 처음이니까 뭐 1.0이라고 써도 되지만 여기 앞에다가 연도 번호를 써도 됩니다. 보통 이제 iOS 버전 같은 거 보면은 지금 17.2 베타까지 나왔는데 정식 배포된 버전은 17.1.1까지 나왔죠. 여기 보면 17이라고 써져 있는 거 이전에는 16이었고 이전에는 15였고 이런 식으로 이것도 태그에 해당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었고 1.0으로 할게요. 어차피 뭐 그렇게 할 건 아닌데. 그러면 이 다음 버전은 2.0이 아니라 1.1이라고 쓸 수 있겠죠. 어디까지나 태그도 취향인데 1.0.1이라고 해가지고 1.0.0으로 해놓고 여기를 먼저 올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자릿수마다 그 변화된 부분에 따라서, 변화된 정도에 따라서 올리고 그런 게 있어요. 이거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거의 이미지 태그 버전 이미 뭐라고 해야 나오지? 자리라고 해야 되나? 도커라고 하지 말고 버전 관리 버전 자리수? 기억이 안 나니까 어차피 찾아도 안 나올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보고. 오케이. 그러면 취향 차이인 것까지 알아주고 띄어쓰기 한번 하고 작업한 도커 파일이 위치한 경로 있죠? 여기로 써주면 돼요. 근데 지금 보면 현재 폴더죠? 이렇게 안 쓰고 절대 경로로 안 쓰고 점으로 써도 됩니다. 에러? 이거 잠깐 여기 하이픈 빠졌죠? 당연한 거죠. 그러면 다시 이미지 빌드 하자면 빌드 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 잘 끝났다고 나왔고 그 이미지스 해 보면은 myNginx 1에 태그는 1.0 내가 정해준 거로 나오죠. 용량은 이제 오피셜 박혀 있는 걸로 그걸 기준으로 했으니까 187MB 나오고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빌드할 수 있습니다. 이제 빌드했으니까 빌드된 이미지를
도커 허브에다가 업로드 해야 돼요. 업로드 안 하면 빌드한 이미지를 다른 곳에서 가져다 쓸 수가 없어요. 도커 허브도 저장소입니다. 여기도 저장소예요. 깃허브 같은 것처럼. 깃허브에 우리가 버전별로 커밋을 하듯이 내가 업로드한 이미지의 버전이 바뀔 때마다 올리면 그게 커밋 되는 거랑 같습니다. 그러면 도커는 가입을 해야겠죠? 업로드 하려면. 이게 이거는 지난 수업 때 전 수업에서 제가 했던 건데 저는 좀 삭제를 좀 하겠습니다. 삭제 어디서 하더라? 삭제는 쉬는 시간에 하고 네. 이제 가입은 좀 가입할 때 입력한 이메일 주소로 이제 인증 메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리포지토리, 크리에이트 리포지토리 나와 있거나 리포지토리스라고 나와 있죠. 이 화면이 리포지토리입니다. 여기가 저장할 공간이에요. 만약에 인증 안 된 상태로 들어오면 인증부터 하라고 할 거니까 쓸 거라면 인증하세요. 인증하고 나면은 이제 리포지토리 생성하는 게 가능해지고 만든 거에 빌드한 이미지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헷갈리니까 삭제를 해야겠는데 세팅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create 리포지토리 클릭하고요. 리포지토리 이름을 정하면 되는데 mynginx1 왜냐면 여기 리포지토리 보면은 mynginx1이라고 해놨으니까 그런 다음에 이거는 뭐 공개할지 안 할지 그거고 create 클릭하면은 이제 지금 이게 삭제가 완전히 안 됐군요. 좀 기다려야겠는데. 네, 다시. 리포지토리 이름 중복되면 만들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 만들었고 여기서 주의해야 할 거는 유저네임이에요. 유저네임. 업로드 하려면 이름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미지 빌드하면서 따라할 때 제 이름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계정 있죠? 여러분들 계정으로 로그인 했을 때 여기에 써져 있는
이 글자를 여러분들의 유저 네임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CentOS 환경으로 다시 와서 도커 로그인, 이 환경에서 도커에 로그인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저네임으로 여러분들 거 쓰면 되고, 여러분들의 비밀번호 쓰고, 로그인 잘 된 거예요. 이게 나오면. 그 다음에 도커에다가 푸시하면 되는데, 자, 이거 이대로 실행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빌드할 이미지 이름에 유저네임이 없죠. 도커 푸시, 아니지. 일단 이미지 태그, 아니다. 도커 이미지스로 먼저 보죠. 이거 이렇게. 자, 이거 뭐냐면 myNginx 1.0이라고 정한 이름을, 얘를 이것까지 이렇게 한 묶음으로 이걸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서 실행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하나 더 생겼고, 이 상태로 푸시를 해야 돼요. 이러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미지 이름을 유저네임까지 고려해서 만들면 좋겠죠. 근데 바로 안 만들고 빠뜨렸다, 이미지 이름을 이런 식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그러면 완전 다 올라갔으니까 보면은 올라와 있죠. 그러면 이제 다운로드까지 한번 해봐야 됩니다. 내가 올린 이미지가 잘 작동하는지. 지워졌고요. 커플, 이거 실행했을 때 이미지가 다운로드 되면은 올린 걸 다운로드 한 거죠. 그 이미지스에서 봤더니 다운로드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미지니까 컨테이너로 생성할 수 있죠. 실행만 하면 되니까. 잠깐, 그러면 서페이지에 있는 거 엔진엑스 실행하는 거, 여기다가 가져다 쓰기 전에 이미지 이름 바꿔야죠. 그리고 볼륨 이제 필요 없으니까 포트 포딩도 필요 없고, 이 상태로 RM까지 그냥 RM까지 추가하겠습니다. RM까지 추가하고, 엔진엑스 1이 아니라 테스트로 하고, 테스트 하는 거니까 진짜로. 했을 때
돌아가고 있습니다. 포트 포워딩 설정은 테스트 용도라서 안 했으니까 기본 포트고. 그러면 이제 컨테이너 안에다가 이런 게 가능하죠. 인덱스 테스트 배시로 들어가 보면 여기에 conf.d 안에 default.conf랑 bhost.conf 들어있죠. 여기를 보면은 이거는 CentOS 환경에서 가져온 거예요. 만들었던 거 그대로 들어있죠. 포트 9000으로 돼 있고 앱 컨테이너 PHP 거기로 보내도록, 그리고 도커 랜카드 포트도 9002번. 그럼 이제 다운로드까지 했고 컨테이너로 실행하고 파일 잘 들어있는 것까지 확인했어요. 또 주의해야 할 부분, 또 주의해야 할 부분으로는 푸시하기 전에 빌드한 이미지 지워야 한다는 거. 지금 이렇게 있는데 안 지우고 새로 변경된 이미지 빌드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태그를 1.1로 빌드는 잘 되는데 도커 이미지스에 보면 겹치죠? 이게 전에는 안 보였어요. 근데 이번에 또 바뀌어가지고 보이는데 사용자한테 더 좀 좋아졌다고 볼 수 있죠. 일단은 그러면 이 상태로 얘를 푸시하면은 올라가는지 그것도 좀 관건일 거고. 그러면 이게 되는지 한번 해보죠. 도커 푸시 1.1 뭔가 끝나긴 했는데 확인해 보면은 푸시 되네요. 바뀌었구나 또. 전에는 이제 푸시도 안 됐습니다. 푸시도 안 되는데 이번엔 좀 되네요. 오케이. 그러면 뭐 1.1 태그 1.1 태그도 다운로드 될 거고. 여기서 두 개는 지우고, 그 다음에 없는 상태에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름은 테스트로 할 거고, 1.1 그러면 없으니까 찾을 거고, 돌아가고 있고, 테스트에다가 게시 환경으로 웹의 사이트 1의 퍼블릭 안에는 똑같이 구구단.php가 들어있죠. index.html도 들어있고. 오케이. 여기까지. 각각 이미지로 빌드하고 업로드하고 또 컴포즈의 설정 조작하고 또 컴포즈까지 설정하면 런 했을 때 알아서 다운로드 하는 것까지
확인해 봤습니다.